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 어딜까요? 캘리포니아? 뉴욕? 아니면 요즘 뜬다는 텍사스? 다 아닙니다.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2022년 미국 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총 1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이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려간 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무려 31만 9천 명에 달합니다. 50개 주 중 1등입니다. 미국 내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까지 포함하면 41만 6,754명에 달합니다. 이걸 1년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플로리다 인구가 1,142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1,142명씩 인구가 늘고 있는 거죠.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있을 텐데요. 여기들은 이미 미국에서 저물어가는 주에 속하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 연이어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 뉴욕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주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작년 미국 인구 증가율은 현재 0.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는 1.9%였습니다. 미국 평균 대비 무려 거의 4배에 달하는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플로리다만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1946년 플로리다 인구는 고작 244만 명이었습니다. 늪지, 습지에 불과했던 플로리다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습지 제거 등 전면적인 부동산 개발을 거치며 2022년 기준으로 무려 2224만 4,823명으로 고작 7, 80년 만에 인구가 9배가 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던 한국의 6.25 전쟁 직후의 남한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요. 전쟁을 마치고 평화를 맞이하며 순풍순풍 아이를 낳고 인구가 급증한 결과가 현재 5,100만 명으로 겨우 3.2배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기간 동안 인구가 8배, 9배 늘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증가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인구 증가 비율 말고 인구수 자체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1위가 캘리포니아, 2위가 텍사스입니다. 그리고 3위에서 뉴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플로리다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플로리다가 뉴욕 인구를 제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고 실제로 유입되었는가겠죠. 결국 땅의 크기와 비교를 해서 봐야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플로리다 땅의 3배, 텍사스는 무려 약 5배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한된 땅 면적 대비 인구로 보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보다 플로리다가 훨씬 밀집된 그만큼 몇 배는 더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보통 사람들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신흥부자들도 전부 플로리다로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만 플로리다가 인기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항상 1위는 캘리포니아였는데요. 이제는 플로리다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플로리다를 넘버1으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플로리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지, 왜 다들 플로리다에 살지 못해서 안달인 건지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내 한인 인구 200만 명 돌파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 많은 한인 인구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로리다는 그 순위에 전혀 끼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고작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한인들만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름은 들어봤는데 왜 플로리다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가 인구 폭발 중인 이유 첫 번째,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모두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하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절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가 없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번 돈에서 한 푼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물론 연방소득세는 냅니다. 그건 주마다 다 똑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만도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참고로 연방소득세가 최소 10%에서 중간 정도가 한 22, 24%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 소득세를 거기다 또 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고 높은 주세율이 무려 13.3%나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연방소득세랑 주소득세를 합쳐서 기본 30에서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1억이 한국에서의 1억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비도 비싸고 세금도 워낙 많이 내서 1억 거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고요. 그 2배인 2억을 벌어도 결코 부자처럼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플로리다는 주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거죠. 이건 개인들뿐만 아니라 법인들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됩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있는 대표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의 법인세는 8.84%고요. 뉴욕은 6.5에서 7.25% 정도 됩니다. 반면 플로리다는 5.5%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비해 1에서 3% 정도 낮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그게 위난 떨 정도인가 싶으실 텐데요. 왜냐면 주소득세처럼 완전 면제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업은 개인에 비해 기본적인 수입, 지출 규모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1%, 3%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테슬라가 2023년 넷 인컴이 19조 원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1%면 거의 2천억 원입니다. 이거 10년을 내면 2조 원에 달하고요. 3%라고 하면 1년에 6천억 원, 10년이면 6조입니다. 10년 동안 6조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기업에 재투자해서 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똑같은 수준의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10년 동안 6조를 세금으로 내고 다른 한 기업은 6조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 두 기업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서는 플로리다가 기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매기는 주소득세 면제, 낮은 법인세 등에 이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본소득세인데요. 이건 일반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특별 혜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반면 예금해 놓은 돈에 이자가 붙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나 하면 이건 자본소득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2022년에 약 16조 정도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자본소득세가 1%만 매겨져도 1,600억 원입니다. 이 자본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은 부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인 것이죠. 실제로 이 혜택 때문에 플로리다로 이주해온 부자가 바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원래 제프 베조스가 살던 곳은 시애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은 자본소득에 무려 7%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이 있다 보니 베조스로서는 난감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재직 중 근로소득은 연 8만 달러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건 거의 형식적인 수준의 급여고요. 실제 수입은 사실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식 매도로만 11조 정도의 소득을 벌였는데요. 7%면 거의 8천억 가까운 돈입니다. 결국 플로리다로 이사를 했고 이사 전에는 주식 매도를 멈췄다가 이사 후에 주식 매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플로리다는 일반 서민들인 개인들에게도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그리고 억만장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너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플로리다가 인구 폭발 중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낮은 생활비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낮아도 생활비 지출이 너무 높으면 굳이 갈 이유가 없겠죠. 10원을 아끼고 50원을 더 써야 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플로리다는 생활비가 낮습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생활비 부담이 큰 순서대로 했을 때 36위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다는 점과 플로리다의 GDP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다음으로 높고 인구 규모는 3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의 주가 36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후드 스카우트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주택 중위값은 37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기지 레이트도 미국 전역에서 가장 낮은 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MIT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최소 36,800달러 정도라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플로리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3,500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주에 살 때보다 플로리다에 살 때 가처분 소득이 훨씬 높은 것이죠. 결국 삶의 질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돈은 돈대로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세금 외의 지출도 낮으니 플로리다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플로리다가 인구 폭발 중인 세 번째 이유, 바로 아름다운 날씨와 해변, 그리고 에어컨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나 하셨죠? 플로리다는 뭐니 해도 아름다운 기후와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인 마이애미의 경우 열대 사바나 기후로 1월, 2월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라 사실상 한파에 시달리는 겨울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유명 도시인 올랜도 역시 겨울 평균 기온이 14도 안팎이라 굉장히 선선하고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햇빛 비치는 날들도 다른 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선샤인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해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답게 아름다운 해변이 또 즐비하고요. 부드러운 모래, 맑은 물, 조개, 불가사리 등 아름다운 풍경과 생물 다양성도 풍성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이나 방문해 보신 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정말 매우 덥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죠.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이 재배되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플로리다 주의 인구가 역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1950년대인데요. 가장 높을 때는 1년에 8%씩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때가 바로 에어컨이 보편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많아서 참 좋은데 너무 여름에 더워서 쉽게 이주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에어컨이 보급되면서 그 허들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플로리다가 인구 폭발 중인 네 번째 이유, 은퇴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US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의 은퇴 도시, 상위 25개 도시 중 무려 9개가 플로리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포트 세인트루시, 오칼라, 레이크랜드, 멜번, 사라소타, 데이토나 비치, 네이플스, 템파, 그리고 펜사콜라 모두 플로리다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는 1년 내내 화창하고 따뜻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역시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랜도 북쪽에 위치한 더 빌리지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무려 12만 5천 명의 은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버타운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 입주 가격, 즉 주택 구입 가격은 20만 달러라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골프 코스와 프로그램 등 정말 즐겁게 사는 데에 있어 돈도 환경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퇴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플로리다는 노인들만 많은 곳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인구 유입은 오히려 젊은 층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원격 근무 환경을 등에 업고 좋은 날씨와 낮은 생활비를 찾아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서 젊은 인구들이 플로리다로 대거 이주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로 이사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뉴욕 출신입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플로리다는 젊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도 참 많습니다. 플로리다의 코코아 비치는 미국의 서핑 수도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해양 스포츠에 최적인 곳이고요. 전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즐비합니다. 코로나 때 다른 주들이 마스크를 써라, 식당 문을 닫아라, 공공시설에서 거리두기를 해라, 백신을 맞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등등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는데요. 플로리다는 규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긴 하지만 플로리다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할까요? 거의 간섭을 안 하는 그런 주의를 가진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섭받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잘 맞췄고 그게 인구 유입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인구 폭발 중인 마지막 5번째 이유, 주택 관련 법 때문입니다. 플로리다만의 독특한 주택법이 있는데요. 개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저당 잡히지 않게 해주는, 이게 바로 주요한 골자입니다. 보통은 개인이 파산하면 모든 재산을 다 저당 잡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보면 그동안 부유하게 살던 내 집, 근사한 차 모두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플로리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랄까,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플로리다의 법은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만약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만큼의 집 정도만 보호해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이 10평짜리여서 세 가족이 단칸방처럼 살든 인피니티 수영장이 있고 집안에 요트 선착장이 연결되어 있는 2000평짜리 집에서 살든 똑같아요. 다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플로리다는 자신의 재산을 오피셜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피난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혹시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더라도 여전히 200억짜리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서 플로리다의 주택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상위 주택들은 뉴욕 저리 가라입니다. 수백억짜리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부자들이 플로리다로 옮겨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은 플로리다가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는 많지만 출생과 사망을 고려한 딱 그 자연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 인구를 채워주고 있다는 의미로 플로리다만의 주의 색깔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스윙보트 역할을 많이 하고요. 개성이 없이 살아가는 주가 되어 간달까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치솟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만 주택 중위값이 무려 22%나 상승하는 등 낮은 생활비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소득세 대신 재산세가 높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햇살에 대한 비용으로 반복되는 태풍 피해, 해수면 상승 피해 등이 엄청납니다. 120명 이상 사상자를 내고 다리가 침수된 일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재난에 따른 재산 파괴,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서 보험료 부담도 상당한 편이 되어가고 있고요. 교통은 당연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기가 많고 빠르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기 1등 주는 플로리다가 아닌 텍사스로 보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텍사스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 영상을 통해 이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